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확산 과학을 기반으로 한 혈류 측정 시스템에 대해 송철 교수님과 정한빈 조교님과 같이 연구하였고, 이에 대해 발표할 신재환, 박근영, 한명규, 남도우입니다. 저는 울산과학고등학교 신재환입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용하는 혈류 측정 시스템은 DSA 시스템입니다. DSA 시스템이란 상대적 혈류를 측정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으로서 주로 레이저와 CCD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DSC와 LSCA 시스템을 토대로 제작한 시스템으로서 측정 장치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류가 빠르게 흐르는 경우 빛의 반사와 굴절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스페클이 감소하고, 반대로 혈류가 느려지면 스페클이 증가합니다. DSA 시스템은 주로 5mm 정도의 깊은 혈류를 측정합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향은 피를 맞고 풀었을 때 혈류 변화나 저류 배아의 혈류 변화 등을 관찰할 때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SA 시스템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SA 시스템은 시간적 방식과 공간적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적 방식의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일화소의 변화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공간적 방식은 특정 개수의 CCD 변화를 통해서 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연구는 풀의 변환을 기반으로 매틀랩을 이용하여 이 두 방식을 비교하여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얻은 방식은 주위 발을 고정시킨 후 측정 장비를 부착해 주위의 발의 혈류를 얻었습니다. 주위 발의 혈류 변화는 밴드를 통해 주위 허벅지를 묶어 발의 혈류에 압박을 가했다가 풀었을 때 상대적 혈류 변화를 두 방식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매틀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대구인과학고 박근영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시간적 DSCA 그리고 공간적 DSCA 두 DSCA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시간적 DSCA는 여러 개의 CCD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 개의 혈류 측정 데이터를 얻는 방식으로 데이터 주사율이 카메라 성능에 비해 비교적 작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3Hz의 데이터 주사율로 시간적 DSCA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간적 DSCA가 있습니다. 공간적 DSCA는 한 개의 CCD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 개의 혈류 측정 데이터를 얻는 방식입니다. 카메라 성능만큼의 데이터 주사율 효율을 낼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60Hz의 데이터 주사율로 공간적 DSCA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적 DSCA는 시간 분해능이 좋아서 빠른 시간 내에 혈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분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복잡한 소리 또는 진동에 대하여 그 성분의 크기를 주파수 함수로 구하는 일로, 즉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여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파수 분석은 풀이의 변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풀이의 변환이란 x 공간, 즉 시간에 대한 함수를 오메가 공간, 즉 주파수 공간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변수를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사학 함수가 아닌 함수를 여러 사학 함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풀이 해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파수 분석을 통해 시간적 DSCA와 공간적 DSCA 각 방식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된 매트랩에서는 FFT 함수가 주파수 해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고속 풀이의 변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주파수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 측정 및 주파수 분석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렛의 다리를 묶고 풀어줌으로써 데이터를 원래 기본 상태인 베이스라인, 렛의 다리를 묶은 상태인 어클루전, 다시 풀어준 릴리즈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DSCA별로 주파수 분석을 진행하여 각 단계별로 결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향은 어떠한지 관찰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발표를 맡게 된 군산 제1고등학교 한명규입니다. 저희는 DSC를 이용해 전체적인 데이터를 측정한 뒤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위는 공간적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이며 밑에는 시간적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 모양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래프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했던 것 같이
렛의 혈류 변화율을 베이스라인, 오클루션, 릴리즈로 나눴습니다. 각각 기본 상태, 발을 밴드로 묶은 상태, 밴드를 푼 상태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 범위로 주파수 분석을 하고 각 주파수의 밴드 값을 구했습니다. 좌측은 시간적 방식을 측정한 데이터이며 우측은 공간적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범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범위에 따라 나눈 데이터를 주파수 분석을 한 다음 그 데이터를 범위에 따라 VLF, LF, HF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VLF는 0.003에서 0.04까지, LF는 0.04에서 0.15까지, HF는 0.15에서 0.4까지입니다. 데이터는 그래프상의 그래프의 넓이를 통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입니다. 좌측부터 템포럴과 세퍼레이터, 스페이셜, 즉 시간적 방식과 공간적 방식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HF 밴드가 수치가 50%를 넘어가고 있으며 LF, VLF 순으로 수치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HF와 LF의 차이는 30%가량 크지만 LF와 VLF의 차이는 10%가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 방법으로 특정한 데이터와 시간적 방법으로 특정한 데이터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클루션 또한 베이스라인과 같이 HF 밴드의 비율 약 50% 내외로 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HF, LF, VLF 순으로 비율이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클루션 또한 시간적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와 공간적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크게 차이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릴레즈입니다. 앞선 데이터와 같이 HF 밴드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었으며 VLF와 LF의 간격은 10%가량, LF와 HF는 2에서 30%가량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시간적 측정 방법과 공간적 방법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스라인, 오클루션, 릴리즈 세 범위 모두 HF의 수치가 50% 내외의 수치로 가장 높은 수치이며 LF, VLF 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간적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와 시간적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같은 주파수 범위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세종과학고 남도우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DSCA 시스템의 기대효과입니다. 혈액은 유동하여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생물체의 특정 지역에서 혈류를 측정하는 것은 건강 진단이나 질병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DSCA는 조직의 재생과 상처 치유에 매우 중요한 국소 미세순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침습형 혈류 측정 장치로서 측정 역시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질병 진단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쉽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시간적 DSCA 방식과 공간적 DSCA 방식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간적 DSCA는 시간적 DSCA와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낮은 해상력을 갖는 데 비해 더 높은 시간 분해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데이터 측정 시 DSCA의 시간축 설정인데요. 시간적 DSCA는 3Hz, 즉 1초에 3번의 데이터를 측정하였지만 공간적 DSCA는 1초에 60번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갑작스러운 혈류의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렛을 대상으로 한 반복 실험의 주파수 분석 결과 공간적 DSCA의 측정도 시간적 DSCA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향은 압박을 가해 혈류를 줄였기 때문에 오차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압박 영역에서도 들어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그래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 베이스라인과 릴리즈의 경우 더 작은 오차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험 조건의 혈류에서 공간적 DSCA가
더 낮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측정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SDSCA, 공간적 DSCA는 측정 결과에서 TDSCA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60Hz로 측정했기 때문에 3Hz로 측정한 시간적 TDSCA 데이터에 비해 더 넓고 자세한 주파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기대 효과입니다. 뇌전도 EEG는 뇌에 전극을 설치해 뇌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현재 측정자 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기심리학적 측정 방법입니다. 오른쪽은 파장에 따른 알파파, 베타파 등 뇌파의 종류를 구별해 놓은 것인데요. 생체 뇌의 전기 데이터를 주파수 분석을 통해 얻습니다. DSCA를 통해 진행된 본 연구와 같이 생물체의 정보를 주파수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 EEG는 특정 파장의 뇌파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지만 연구가 지속되는 동안 더 다양한 파장의 뇌파가 어떤 뇌의 상태를 시사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혈류 측정을 통해 알려진 작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뇌피 관련 대사는 0.008에서 0.02Hz, 신경계의 작용은 0.02에서 0.05Hz, 근육의 작용은 0.05에서 0.15Hz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혈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VLF, LF, HF의 3개의 주파수 영향을 도식화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측정된 0.15Hz 이상의 비율도 50% 이상으로 높은 HF 데이터나 0.008Hz 이하의 VLF 데이터를 연구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 질병, 생체 내 시스템이 주파수 범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 DSCA 시스템은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데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1공조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DSCA를 활용해서 주파수 분석을 진행하셨고 결과 분석에 대해서도 잘 들었는데요. 나중에 기대되는 질병 진단에 있어서의 효과까지 예측해 주셨습니다. 혹시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발표하셨던 학생분들 순서대로 소감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성과학고 신재환입니다. 이번에 혈류 측정 시스템과 이를 해석한 주파수 분석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었는데 조교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되게 많이 의지하면서 더욱 열심히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제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짝 맛보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일과학고 박근영입니다. 이번에 DSCA 시스템에 대해서 조교님이랑 친구들이랑 형들이랑 같이 공부해봤는데 평소에 되게 접하기 힘든 내용을 공부하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 한명규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접해보지 못하던 DSCA 시스템을 접하게 돼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뭐 이런 연구와 비슷한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또 연구 같은 거 진행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 남도우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 프리-URP가 다른 연구 활동에 비해서 더 뜻깊었던 이유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학교를 방문해서 해보지 못했고 조교님과 친구들을 보지 못한 데 실망했고 비대면 미팅에 아무래도 미숙하기 때문에 걱정과 아쉬움을 먼저 가지고 시작한 연구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발표회까지 좋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희 팀이 자랑스럽고 또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이 있으신데요. 네, 지금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늦게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그 연구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혈류 측정에 관련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분석한 결과랑 실제 혈류가 흐르는 게 그 경향성이 일치하는지 정확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흐르는 혈류가 진행되는 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하셨을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적용을 했을 때 그 실제 혈류가 흐르는 거랑 여러분이 분석한 거랑 일치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DSA 시스템은 상대적인 혈류를 측정합니다. 그 앞에 그 DSCA 시스템의 방식을 보면 네,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혈류가 빠른 경우 이제 그 혈액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 여기 그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스페클 컨트라스트가 그러니까 반점 대비 즉 색깔이 이렇게 옆에 셀과 색깔이 바뀌는 게 조금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느린 흐름의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이 검은색 부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스페클 컨트라스트가 나타납니다. 즉 절대 혈류 속도의 크기는 측정할 수 없지만 어느 부분에서 혈류가 더 빠르고 느린 것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내로 사람 생체에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아, 그러면 검증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D10조의 정한빈 조교님도 함께 계시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D10조 조교 정한빈입니다. 네, 이번에 그 프리UFA 프로그램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원래는 이 시스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실제 이거와 같이 G실험을 직접 진행해서 학생들이 G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를 진행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